자, 안녕하세요. 자, 금강경 이야기 계속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펴보세요. 우리 진도 진짜 많이 나갔는데 책에 반이 나갔어요. 절반 했잖아. 절반. 이만큼 했잖아. 이만큼. 제가 원래 진도 잘 안 나가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한 학기 내도록 해야 얼마 안 나가는데 이거 절반이나 책을 했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신문 시주처 중 우리가 그런 거 했었는데 기억 안 날 거예요. 이게 일주일만 지나도 전생인데 한 달 전을 기억한다는 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기억할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놨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서 늘상 이렇게 해놓고 끝날 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밀고 갑니다. 저 사람은 자기 책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뭘 메모를 해놨나? 메모는 개뿔이 없고 포스트잇을 띄워놓으면 포스트잇을 띄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게 인생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아들도 못 알아볼 거야. 그래서 제가 아들이 없잖아.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들이 없잖아. 이제 여기 재밌는 구절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아침에 공양을 하시고 이제 점심 때가 돼서 절에서 몇 끼 먹는지 아세요? 원래 절에서 예전에는 아침에는 죽을 먹고 점심에는 이제 이렇게 탁발이라고 그래서 걸식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얻어 먹어요. 근데 왜 얻어 먹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게. 그리고 저녁은 안 먹습니다. 저녁은 안 먹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그러면 아침에 죽 먹고 그 죽도 진짜 엄청 맑은 죽이에요. 제가 율장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거든요. 율장이 뭐냐면 의식주와 관련된 거예요. 대부분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입니다. 그건 보나만 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밥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밥보다 집이 더 중요하죠. 재산가치 1호가 집 아니에요? 덩치가 제일 큰 게? 근데 인도는 더워가지고 집의 비중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40도, 55도까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집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집 안에. 이 가옥 구조를 보면 얘네들이 추운지 더운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데 눈썰미가 없으신 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랑 몇 번만 다녀보면 금방 그런 눈썰미가 생기는데 요 봐봐. 요 보면은 이렇게 툇마루가 이렇게 세 방향으로 둘러 있잖아요. 더럽게 춥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기층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로 얘기하면 현관이지, 현관. 현관은 외부 출입이 있으니까 그 중간에 하나를 더 이렇게 문을 더 만들잖아요. 원룸에 사셔? 현관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에어커튼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에어커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는 현관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사면을 다 싸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싸게로다가 돌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럽게 추웠는갑다.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웠는갑다. 이 강원도 건축을 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외양간하고 집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외양간하고 집하고 붙어 있었어요. 같은 집. 외양간이 원래는 따로 있잖아요. 왜 따로 놓죠? 냄새 나니까. 그죠? 근데 너무 추운 데는 전부 외양간하고 같이 있어요. 티베트 같은 경우는 2층 집을 짓는데 1층에서 가축을 키웁니다. 그리고 2층에서 자기네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축의 열, 그 다음에 그렇게 막 싸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문제 있을 건데 그게 발효되면서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냄새보다 추운 게 더 문제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부엌에 소나 이런 걸 키웠었어요. 부엌에. 왜냐하면 외양간을 따로 만들면 어떤 문제도 있냐면 이게 잘못하면 얼어 죽습니다.
예전에는 소 같은 게 재산가치 1호거든요. 집보다 소가 비쌉니다. 집은 초가집 이런 거는 그냥 대충 지으면 돼요.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대충 지으면 되는데 소는 어쩔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예전 소면 요즘으로 말하면 페라리급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축이 안 얼게 하려면 거기도 난방을 또 해줘야 되죠.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부엌 안에다가 외양간을 붙여버리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부엌에는 화기가 있기 때문에 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진 않죠. 그리고 우리는 추운 지역을 살기 때문에 부엌이 언제나 집 구조에서 한 단위 낮습니다. 그래서 그 취사열을 난방열로다가 재활용해서 이렇게 열이 위로 올라가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냉난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방식의 취사열을 쓰거나 하진 않죠. 그런 식으로 쓰면 더 피곤하죠. 지금은 가스레인지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가스레인지 같은 걸로 곰탕 같은 거 한번 끓여봐요. 그러면 집안에 열이 꽉 차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열이 안 나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게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추세가.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부엌이 마당에 있어요. 처음에 가보고 나서 집도 굉장히 허술합니다. 동남아시아도 여러분 가보시면 집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외풍을 잡아야 되고 걔네는 외풍이 있어야 돼요. 필연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더우니까. 우리는 외풍 잡으려고 그게 집의 어떠한 기본 구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외풍이 없는 집이 좋은 집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도 맨 옥상이 제일 안 좋아. 쌌었어요. 가해집하고 옥상집이 쌌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옥상이 비싸잖아요. 옥탑방. 우리 어렸을 때는 빨간머리 애니 살던 데가 그게 옥탑방이었는데 걔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걔가 잘 풀린 거야. 그게 다 그 학대한 것 같지만 선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해야 돼. 그런 애들, 뭐 소공녀, 뭐 이런 애들 보면 다 그래 옥탑방에 살거든. 유럽의 주택 구조를 보면 유럽이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하고 그다음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땅값들이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땅값이 올라가야 건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땅값이 싼 데는 건물 위로 안 올라가죠. 월정사 봐봐, 안 올라가잖아. 싼데 뭐하러 올리겠어요? 올리는 값이 땅값보다 더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건축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집이 너무 허술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걔네는 에어컨을 못 쓰는 상황에서는 그 허술한 게 나은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에어컨이 다 들어가면 닫혀요. 우리도 그랬었죠. 여름에는 예전에는 문이 다 열렸었는데 요즘은 여름이 되면 문이 쫙 닫히는 이유가 사실은 냉방기 보급이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얘네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 보여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마당에 부엌을 놔요. 그렇게 해서 열 자체가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그냥 밥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키는 거지. 집 안에 열이 차면 열이 안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는 거고 그리고 낮에 먹는 거를 되게 미련하게 봅니다. 인도 사람들이.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먹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좀 약간 떨어지게 봐요. 그걸 동물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오후 12시 지나서 먹는 거를 천한 사람이라고 보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금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천한 걸 먹는 사람은 천하다 이런 생각들도 있었고 귀한 걸 먹는 사람은 귀해진다. 그런 감염 주술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꼭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신탕 같은 거 드시는 분 이렇게 보면 약간 좀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뱀탕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그런 걸 많이 먹어서 몸에 뭐 윤기가 나나 뭐 이러면서 조금 약간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먹는 거하고
그게 별 관계는 없어. 하지만 그게 옮겨온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녹용같이 왕관을 삶아 먹으면 내가 귀해지는 거야. 그게 녹용의 시작이거든요. 약효 뭐 이런 거 개뿔도 모릅니다. 옛날 사람들 그런 거 성분 분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녹용은 왕관이니까 그 왕관을 삶아 먹으면 그 에너지가 내가 그걸 취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한 걸 먹으면 천해지고 그 다음에 좋은 걸 먹으면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거 있었다니까요. 뭐 분유 먹으면 뭐 애가 동물처럼 이렇게 약간 멍청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뭐 이렇게 한다. 분유를 그때만 해도 분유 초창기였거든. 저희 때가 분유 거의 초창기였었어요. 그 전에는 뭐 다 모유 먹었지. 왜 모유를 먹었을까? 분유 없잖아. 이 나라에 분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하도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냥 한 집 걸로 하나씩 모유가 나오죠. 모유샘들이 다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젖동량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 심청전 이런 거 보면 젖동량이 가능한 게 그래서 심청이는 여러 가지를 먹어서 애가 좀 영특해졌나? 초유 성분을 너무 여기저기서 먹은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그냥 이렇게 애가 울고 이러면 그냥 막 까고 먹여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분유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 분유에 대한 반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루머들이 많이 뭐 유행을 했잖아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지금쯤은 난리가 났어야지. 그래서 이게 뭐 젠더 갈등 이런 게 심해졌나.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막 성혐오, 성혐오나 이런 건 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혐오하면 어떻게 살아 사람이. 상대가 좀 바꿀 수 있고 선택권이 있는 거에서 네가 선택을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나오니까 이미 달려있던데 이걸 뭐 어떻게 할 거야. 참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즘은 또 사냥류 먹잖아. 사냥류 먹으면 대박이다. 사냥 진짜 말 안 들고 꼴통이에요. 그건 사냥 아시는 분은 아셔. 내 말이 맞다는 걸 아시는 분. 소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거 진짜 꼴통입니다. 동물 중에서 거의 최고 승질 들어본 게 그 양, 사냥 이런 애들이에요. 지 승질 못 이겨서. 염소하고 사냥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양띠를 염소띠라 그랬었거든요. 그 면양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양띠는 사냥이에요. 그래서 염소하고 아무튼 사냥 이런 애들 진짜 똘통들이거든. 그거는 키워보신 분들이 알아. 그래서 양띠 고집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아니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그게 뭐 혈액형 몇 가지 가지고 이 사람은 뭐 성격이 좋고 O형은 성격이 좋고 뭐 B형은 그지 같고 뭐 이렇게 아니 이거는 혈액형을 혐오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B형 남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속설들이 있었지. 근데 그런 거 몇 가지로 어떻게 사람들을 다 나눌 수 있겠어. 그런데 뭘 알 수 있냐면 양은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사람들도 생각을 했구나. 거기까지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염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서 그런 거고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도 개나 고양이 키워보면 알잖아요. 개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애가 성실하지. 고양이는 약간 싸가지가 없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니 태도가 약간 다르잖아요? 걔는 진짜 이렇게 잘해주면 애가 굉장히 충직해요. 애가 믿음직스러워. 장남 같아. 근데 고양이는 약간 막내과예요. 그래서 이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지 비유에 안 맞으면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비유에 안 맞으면 애가 이렇게 이거 어디다 눈을 또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아니 저는 동물을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동물 이런 거를 관심이 많아서 지금도 그렇지만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동물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동물 이렇게 옆에 있으면 다 찝쩍거리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식겁을 해서 결국 가지죠. 아니 저는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면 코끼리 있으면 코끼리도 막 만지러 가. 사람들 식겁해. 소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소나 말, 낙타 정도만 돼도 왜냐면 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옆에 가보면 등치가 훨씬 크거든. 그러면 그게 이제 등치에서 오는 공포감이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하지. 설마 승질 더러운 놈이면 주인이 저 정도로 방치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킹코브라 만지다가 죽을 뻔했지. 아니 킹코브라로 쇼를 하고 아니 나 그렇게 들었다니까. 저게 이빨을 빼고 독을 제거한 거래. 나 그렇게 들었다고.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막 만지고 별짓을 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대가리도 한번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저거 없지요? 라고 했더니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못 만지겠어. 그 다음부터 못 만지겠어. 이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비단뱀만. 비단뱀만. 아니 이런 게 좀씩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먹었는데 그 효과가 난다면 사냥류 먹으면 지금 이제 앞으로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손자녀분들이 핵폭탄급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농경 문화에서 고기 먹기 힘들다가 육식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고기를 먹으면 뭐 사람들이 뭐 사나워진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과도기 때.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갔죠. 왜냐면 상당 부분이 고기로 우리 식생활이 바뀌었잖아요. 먹는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난폭해진다는 둥, 뭐 별놈 소리 다 있었지만 그런 거는 다 그냥 개구랍니다. 채식동물은 순수하고 그래서 채식을 하면 뭐 좋고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육식동물이 머리가 좋습니다. 채식동물이 대부분 떨어집니다. 육식동물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구조들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육식을 하면 뭐 살이 찐다 그러니까 세상에 큰 동물들은 다 채식동물이다. 코끼리, 공룡 이런 애들 다 큰 놈들은 풀만 먹고 그런 거죠. 그런데 식생활하고 사실 관련해서 그 부분은 있어요. 우리 체형이 바뀐 거는 있어요. 채식을 많이 하면 내장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소화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장이 점점 좀 길어져요. 그래서 이 몸통이 길죠. 몸통이 길어. 팔다리가 좀 짧고 상대적으로 몸통이 길고 저주받은 체형이죠. 그래서 뭐 팔등신이네 이런 게 동아시아 사람들은 원래 없었죠. 그런데 육식 중심으로 이렇게 식단들이 바뀌면서 지금은 애들이 굉장히 늘씬늘씬하죠. 그러니까 키가 적어도 비율이 맞는다니까. 아이돌들 봐보세요. 걔네가 큰 키가 아니야. 큰 키가 아닌데도 비율이 맞아. 근데 비율이 맞으면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디자인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게 제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걔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걔한테 뭐라고. 그래서 이런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 개구랍니다. 98%는 구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녹용같이 저렇게 먹었는데 효과가 있는 것도 가끔 있지. 그런 걸 보고 소가 이제 백스텝으로 쥐를 밟았다.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쥐도 방심한 거지. 설마 밟히겠어? 우리가 모기 잡을 때하고 똑같은 거지. 모기가 날아다니길래 이렇게 한번 휘둘렀는데 설마 잡히겠어? 이랬는데 잡혔는데 이 피까지 이렇게 있으면 잠시 정지되지. 이게 잡으려고 탄 건 아닌데 얘가 왜 잡혔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게 있고 각 나라마다 이런 문화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더운 나라라서 40도에 막 우통 까고 막 밥 먹고 이러면 그게 좀 떨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루에 한 끼 먹고 아침에는 간편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 먹는 거를 대단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1700년대, 1800년대 정도까지 전 인류가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었어요. 아침, 저녁 먹었어요. 아침, 저녁.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더라.
왜 그 문화가 있냐면 농사 지으러 가야 돼서 그래요. 점심은 안 먹어요. 그래서 점심을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점을 찍는다 그래서 점심. 그러니까 살짝 먹는 거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참이라 그래요. 참. 참은 정상적이지 않지만 잠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를 참이라 그래요. 그래서 층계 같은 데도 1층, 2층 이렇게 하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층계 참이라 그래요. 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런 거를 잠깐 먹어서 허기를 달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새참. 뭐 막걸리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왜냐면 노동을 하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문화들이 발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녁은 대충 먹고 잡니다. 빨리 먹고 자야지. 왜? 그래야 식량을 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밥을 챙겨 먹는다라는 게 농촌 사회에서 나타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농사를 안 짓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냐면 여러분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제 아점 이래가지고 이제 늦은 아침 그리고 점심하고 약간 겹치게 먹어가지고 대충 하나를 뛰죠. 왜냐하면 그걸 꼬박꼬박 다 챙겨 먹으면 미치죠. 그런 분을 바깥 양반으로 두고 있으면 죽죠. 그리고 꼭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게 신조가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집에 와서 먹어야 되고 꼭 국이 있어야 된다. 미친다. 그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나쁜 행동도 아니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당해본 사람만 알죠. 그게 단순 반복인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 새끼 챙긴다는 게. 그래 TV 프로에도 있었잖아. 삼시세끼. 삼시세끼 보면 뭐냐면 아침밥 먹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밥 먹고 뭐 좀 이렇게 뭐 먹을 거를 챙겨와. 식재료를 챙겨. 그리고 점심밥 먹고 또 식재료를 챙겨. 저녁밥 세 끼 먹으면 하루가 가는 거야. 그 프로를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런데 또 이게 가사노동이라는 게 딱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거지 같지. 노동 대우는 받지 못하면서 잡일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그렇게 사신 거예요. 힘들게 사셨어요. 저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시락도 막 한 3개씩 싸고 이랬었다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자다가 불침번 쓰고 불침번이 다른 게 아니고 연탄 갈아야 돼서 깨서 연탄 갈고 그런 거 했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힘든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에 몇 번 정도 연탄불이 꺼집니다. 사람이 더 골아떨어져서 우리도 알람 맞춰놓다가 1년에 몇 번씩은 빵꾸 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알람을 뭐 아무리 맞춰도 뭐 안 될 때는 안 되는데 막 아꼈나? 뭐 이러면서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연탄불이 꺼지면 그 당시에는 남편들이 뭐라 그랬다고 그거 하나를 관리를 못한다고. 야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주기적으로 그걸 계속 바꿔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당시 신상품 너무너무 대단한 게 번개탄이었잖아. 요즘은 자살할 때 쓰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번개탄이 진짜 대단한 거였었잖아요. 그렇게 사신 분들에게 그 당시에는 그게 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사실은 몰랐어요. 그게 힘든 일이라는 걸. 근데 진짜 힘들게 사신 거예요. 진짜 힘들게 사신 거예요. 이러한 문화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선시대 영의정이나 이런 사람들도 점심 안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경복궁, 창덕궁, 경복궁이 정궁이고 창덕궁이 원래는 이궁이에요. 근데 임진왜란 경복궁이 불나면서 창덕궁이 정궁같이 쓰이게 된 거지. 정궁이라고 하는 건 메인 궁전. 그걸 법궁, 정궁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창덕궁에는 구내식당이 없다.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구내식당이 없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대신들은 점심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점심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을 안 먹으면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안 먹잖아요? 배고픈지 몰라요. 제가
유치원 가면서부터 아침밥을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잠이 많아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약간 비몽사몽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 위로 형이 있는데 진짜 달라요. 우리 형은 눈을 뜨자마자 밥을 먹어. 자다가 눈을 뜨잖아? 밥을 먹어. 우리는 눈을 뜨고 2시간 정도 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아니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한 공장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제품이 다르지? 나 어렸을 때 그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 형은 우리 어머니가 되게 좋아했어요. 왜? 밥을 주면 잘 먹어. 나는 못 먹어요. 유치원 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아침밥을 잘 안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생활 습관이 되면. 생활 습관이 되면. 결혼했으면 마누라가 좋아했겠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남편 만나면 죽음이야. 그 시집살이 하는 게 낫다. 이건 뭐 습관 나름인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또 그래버리면 힘든지 모르죠. 그러니까 마라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라톤도 혼자 뛰면 제일 어려운 거고, 같이 뛰기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는 거다. 그게 버티는 거다. 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연탄을 갈 때는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연탄을 갈아도 힘든지 몰랐었어요. 도시락을 3개씩 싸도 힘든지 몰랐었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밥솥도 제대로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지금같이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요즘은 집에 있으면 오만 놈들이 말을 하잖아. 그치? 그러고 보면 개만 말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개가 말을 못하는 놈이 제일 대우를 받아. 다 말을 해. 뭐 잔소리가 풍년이야. 그래서 인도에서 2끼 먹었다 그래서 그게 대단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3끼를 먹었으면 장금이 난리 났다. 아무튼 뭐 3끼 먹은 게 얼마 안 됐어요. 인류 전체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식량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식량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부처님이 하루에 1끼 드셨어요. 뭐 이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 다 그랬어. 그 성철 스님 그 옷꿰매 입고 막 이렇게 누더기 뭐 몇십 년을 입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서 대단해요. 그 당시에 다 그랬어. 한 번 더 생각해봐. 여러분도 그랬어. 양말에다가 정구 넣어서 꿰매 신고. 그 당시 다 그랬다니까. 성철 스님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성철 스님만 그걸 남겼지. 그게 대단한 거지. 우리는 그걸 안 남겼네. 우리도 남겼으면 그게 다 하나씩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 봤을 때의 보편 타당성이면 그렇게까지 대단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수행자들은 그렇게 한 끼 먹고 살았다더라. 그 대신에 아침 문제가 걸려요. 인도 사람들도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교양인들은 아침하고 점심만 먹었어요. 저녁 안 먹었어요. 인도 사람들은 저녁을 제꼈어요. 그러니까 해 뜬 뒤에는 음식을 안 먹어. 해 뜬 뒤에는 그게 덥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우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음식량이 줍니다. 인간이면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열치열이에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먹잖아. 그거는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핵 공격이 일어나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구가 멸망해도 바퀴벌레랑 맞고 치고 있을 놈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생존력 겁나 좋은 사람도 있어. 외국 나가도 우리 같은 경우는 향신료가 들어가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컵라면 같은 거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이렇게 해서 막 버티는데, 자기 집 음식처럼 잘 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는 체질인가 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외국 나갔더니 살쪄왔어요. 인도 가서 살쪄왔어요. 뭐 이런 놈 있어. 인도 사람들은 아무튼 더운 뒤에 먹는 거는 천하게 본다. 라고, 그게 더운 지역 문화고, 그 다음에 더우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열대야 같은 거 있어가지고 막 이게 너무너무 집안에 있으면 더워. 잘 못 먹어요. 사람이 그냥 퍼져가지고 이렇게 복날 개처럼 이렇게 헐떡거리고 나 있지. 잘 못 먹어요. 잘 못 먹어.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찜질방에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찜질방에서도 이렇게 찜질을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바로 못 먹잖아. 냉탕이나 샤워를 한번 샥 거쳤다 와가지고 식혜하고 계란을 쉐리 먹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찜질방에서 막 땀을 흘리자마자 그게 열이 안 빠졌는데 나가가지고 계란을 먹어봐. 장하다. 그건 장한 거야. 푸드파이터 나가면 돼요. 아니면 유튜브 하면 잘하겠다. 먹방 이런 거. 더운데도 잘 먹어요. 뭐 이러면서. 음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더라. 그래서 인도는 아무튼 점심 지나면 안 먹어. 그래서 12시 이전에 먹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을 절에서는 왜 아침을 못 먹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밥 해줄 놈이 없어. 공양주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먹었냐면 쌀가루 같은 걸 가지고 그것도 맨 처음에는 없었어요. 아예 안 먹었어요. 아침은 아예 없었어요. 그 아침 먹은 게 라우라 때문에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불교를 연구할 때 있어서 그 대목은 무진장 중요해. 왜? 사람들의 연대를 알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기록이기 때문에. 근데 라우라가 한 7살쯤에 출가했다 하거든요. 7살쯤에.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다 불교판 다빈치 코드 찍는다 이랬는데 다빈치 코드 영화 아세요? 영화나 그 책도 있었는데 댄 브라운인가? 맞아요? 그 작자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예수의 핏줄 쉽게 말해서 자식들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라우라가 부처님 아들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라우라가 출가하는 게 7살인데 부처님이 그것 때문에 부처님 생애가 엄청나게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출가하고 나서 6년 뒤에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리고 6년 뒤에 석가족 마을로 돌아와요. 석가족 나라로 돌아와요. 그러면 애를 놔놓고 갔으면 최소한 12살이 돼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변증을 하려고 어떻게 수를 썼냐면 부처님이 깨닫자마자 석가족으로 돌아왔다. 석가족 나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7살이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6년 입퇴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6년 입퇴설. 엄마 뱃속에서 6년 동안 있었대요. 엄마는 무슨 죄냐?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인류 역사에서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 좀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다.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면 모계 쪽은 굉장히 깨끗하게 내려간대요. 근데 부계 쪽은 유전자가 잘 안 맞는데 유럽의 귀족들도 다 그렇대요. 뭔 뜻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옛날에 누가 저한테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농담으로 했었는데 이 세상에 아빠는 가짜가 있어도 엄마는 가짜가 없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이거 그래서 이게 아무튼 연대가 잘 안 맞아. 되게 아무튼 미스테리한 거예요. 근데 라우라가 7살에 출가를 했는데 그래서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아니고 부처님 손제자가 됐어요. 사리불 제자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애를 출가시켜 놓으니까 애가 너무 어리니까 밥을 한 끼밖에 안 주고 이러니까 애가 자꾸 아침마다 찡찡 짰대. 그리고 뭐 라우라가 최초의 삼위 스님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굴합니다. 그 전에 삼위가 있었어요. 균제삼위라고 삼위에서 다 나옵니다. 아침에 그러면 죽을 먹어라 이렇게 됐는데 그 죽을 할 사람이 없잖아. 누가 할 거야? 원주 스님이 해야지. 근데 그 당시에 원주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쌀가루 같은 걸 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풀어서 먹어요. 근데 거기에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뭇잎으로 죽을 긁었을 때 흔적이 남지 않아야 된대. 그거는 거의 맑은 물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아침 햇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쌀죽인데 아침 햇살급 농도. 그러면 일이 쉽지. 왜냐면 그냥 물만 끓이면 그냥 이렇게 타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허기가 달래질까?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쌀죽, 그러니까 아침 햇살급의 쌀죽을 먹는 것보다 야 우유 먹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차라리 우유 먹는 게 오히려 근기가 더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게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근데 나름은 효과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인도 사람들이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에서처럼 뭐 3시, 4시에 일어나면 그게 안 돼요. 그때 먹고 오전 한 11시쯤 먹어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한 6시에 일어났거든요. 아침 6시? 아침 6시? 그러니까 저녁 9시 이전에 잤을 겁니다. 너가 9시 이전에 잤는지 어찌 알아? 해가 거기까지 안 가. 흥부가 괜히 애들이 많은 줄 알아? 해가 없어, 해가. 그러면 등불을 켜고 살면 되는, 그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 제가 그 얘기 예전에 신묘장구대단원이 할 때 그런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우리가 전설의고향 같은 데 보면 싹바느질 한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호롱불 같은 거 켜놓고 그 싹바느질 품값이 그 호롱불의 기름값도 안 된다니까. 걔는 지금 취미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돈 쓰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뭐 종이봉투 같은 거, 인형 누갈 같은 거 붙이는 거, 이런 거 알바를 하는데 그게 전기값도 안 나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건 다 구랍니다. 왜? 노동력이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최근 일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노동력이 큰 값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빨래 할 때 다 터서 했다니까. 예전에 빨래 할 때, 여러분 어렸을 때 빨래 할 때 어른들 빨래 하시는 거 못 봤어요? 할머니나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빨래 할 때 이걸 다 트죠. 이거 묶어놓은 거 다 트잖아. 다 터서 했다니까. 터서 그거를 싹 빨고 그러면 찌든 때가 없어요. 이 때가 끼지를 못해. 다 분해를 해버린다니까. 그리고 다시 결합시켜요. 손 더럽게 많이 가지. 손 더럽게 많이 가지. 근데 그런 식으로 했어. 그리고 다듬이질까지 해가지고 딱 하면 진짜 새 옷같이 나오지. 그렇게 해서 풀먹여서 다듬이질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노동력이 엄청나게, 딱 생각해봐도 저거 무진장 노동력 많이 들어갔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노동가치가 별게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노동가치가 별게 없었어요. 지금은 노동가치가 재료비보다 노동비가 더 들지. 뭐 건축을 하든 뭘 하든 다 마찬가지지 지금. 그래서 인건비 줄이는 게 최대 관건이지. 뭐 기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뭐 무슨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건비를 줄이겠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노동이 별로 대단한 그런 가치들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6시쯤 일어나가지고 해 뜰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취침은 아마 한 7시나 8시? 걔네는 여름 쪽이니까, 아열대 기후니까 해가 좀 더 길었을 거예요. 아마 한 8시쯤 아마 잤지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취침 시간은 9시입니다. 9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6시입니다. 그 기록을 찾아서 제가 불고 댕긴 최초의 사람이 저거든요. 다 그거를 3시에 일어났다는 동, 부처님은 뭐 3시에 일어났다는 동, 뭐 자꾸 이래 싸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생각했냐면 3시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나 이 생각을 했거든. 3시인 줄 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계가 없는 상황이야. 시계가 없고 어떻게 3시인 줄 알지? 전기도 없고 시계도 없고 깜깜해. 3시인지 2시인지 4시인지 어찌 알 거야? 닭 안 울어요. 닭 잡니다. 3시에. 네. 닭도
병 걸린 것처럼 졸고 있어. 어떻게 할까? 절에서.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어땠을까? 조선시대 때 이 절이야. 월정사야. 이거 3시에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사람들. 자다가 지금 몇 시지? 이러면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별을 한번 보고 야 오늘은 구름 꼈다 구름 몇 시인지 야 오늘 예불 못해 왜 구름 꼈거든 이렇게 했다고?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불침번이 있었어요. 불침번이 있었다고. 군대처럼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했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을 태우고 있었어요. 저 법당 앞에다가 장작 같은 걸 태우고 있었어요. 네. 그게 열나라고 태우는 게 아니고 빛을 줘야 저녁에 화장실 같은 거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불을 태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한옥이잖아요. 한옥에 불씨가 잘못 튀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불을 관리하는 불침번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시간별로 움직여서 다음 사람 깨우고 그게 불침번, 군대 같은 식으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크게 미스가 안 나는 거예요.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불침번이 있었을까? 딱 봐도 없었을 것 같지. 그럼 3시에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알람 맞춰. 핸드폰,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놔야 되는데, 그지? 듀얼 타임으로 맞춰놓으면 되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 기록을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6시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3시에 일어났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냐면 인도는 부처님이 3때를 주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도의 한 때는 지금 시간으로서 3시간이에요. 근데 중국은 우리도 그랬지만 전통적으로 지금 예전에 1시간이 지금 2시간이죠. 그래서 9시에 주무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3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쓸데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얘기하냐면 자시의 하늘이 열리고 축시의 땅이 열리고 자시가 12시부터 1시까지거든. 그 다음에 축시가 1시부터 3시까지거든. 그 다음에 인시에 사람이 열린다. 뭐 이래가지고 인시가 활동하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농사 지을 때 하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면 인생이 힘들어.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면 한 10시쯤 되면 피곤하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옛날 사람들이 했다고요. 그래서 그게 농경사회 패턴이에요.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은 문화가 다르고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시간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차가 생긴 거예요. 오류가 생긴 거예요. 마치 우리가 환율 이런 데서도 우리가 오류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9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날 수 있느냐? 사람이 9시간씩 매일 잔다고? 더우면 밤잠을 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적게 자는 분도 있어요. 뭐 부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안 자고 명상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또 자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또 참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참 없는 사람들도 있죠. 잠이 적은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도 잠이 적잖아. 아니 여러분도 이제 거의 인생이 막판으로 갈수록 잠이 점점점 줄어. 이렇게 이게 성장기에 잠이 많아요. 자는 거 아세요? 어린애기들 잠 깊게 못 자죠. 꾸준히 못 자죠. 그래서 엄마가 계속 깨우잖아. 얘가 울고 칭얼거리고 진짜 집어 던지고 싶은데 내 자식이라 참았잖아. 아니,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너무 심하게 할 때?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없었으면 진짜 좋은 부모예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같이 이제 뭐 쌍둥이네, 삼둥이네 키워가지고 이게 스테레오로 이쪽에 울고 저쪽에 울고 또 자던 놈도 울고 이렇게 하면 진짜 뒤집어지죠. 엄마 입장에서는 몇 년만 가자 이러면서 참을 거야. 왜 애들이 그렇게 계속 꾸준히 못 자냐면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체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체력이 점점 좋아지면서 잠을 길게 잡니다. 그리고 연세를 드시게 되면 또 체력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잠을 길게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조금 활동하고 나면 자꾸 졸리고 9시만 되면 뉴스를 못 보고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 뉴스 시간이 됐는데 사람이 자. 그렇게 희한하지. 희한하지.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잠자니까 자꾸 꿈에 귀신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반복됐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8시 반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에 왕꽃소녀님이라고 그 신기 나오는 게 있었어. 뭐 이렇게 무당 비슷한 뭐 이런 거 있었어. 그걸 틀어놓고 사람이 계속 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잠만 자면 귀신이 나온대. 난 그 얘기 듣고 너무 슬펐어요. 사실 좀 웃기기도 한데 너무 슬펐어. 왜? 8시 반에 사람이 자는 거야. 그래 놓고 이런 사람들이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 한 3시쯤.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외국 여행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서 같이 방 쓰면 미칩니다. 내가 먼저 씻을게 이러고 퍼뜩 씻고 와가지고 자기는 자. 그리고 좀 늦게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씻고 이제 좀 자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빠시락거려. 그것도 상대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불을 안 켜고 끊임없이 빠시락거려. 뭔가를 쌌다 풀었다를 계속 하는데 나중에 막상 또 짐 싸가지고 자 버스로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또 제일 늦어. 이게 뭘 빠시락거리는지를 모르겠어. 불을 안 켜고 해서 그런가 봐. 손으로 뭐 더듬이야? 무슨 문어냐? 왜 이렇게 해서 빠시락거려? 근데 그 사람한테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잠이 안 온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픔을 한번 겪은 거야. 잠이 안 오니까 내가 운동을 하러 가야겠다. 차라리 한 바퀴 돌아야겠다. 내가 뭐 저 외국어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호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나? 나갔다가 문이 잠겼지. 문이 잠겼는데 들어오려고 벨을 누르면 저놈이 깰 것 같거든. 그러니까 벨도 못 누르고 몇 시간 동안을 복도에서 계속 돌기만 하니까 사람이 더 미치지. 아니 저는 그 성지순례 인솔을 많이 해봐가지고 별로 경우를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 걸어놓고 이렇게 걸어놓고 나오라고 걸어놓고 어떤 경우는 카드 빼갖고 나와가지고 이게 또 멀리 갔어요. 멀리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카드를 빼면 전원이 차단되잖아 호텔은. 그러니까 이게 카드를 빼갖고 나가버리니까 무곡하다가 아침에 씻다가 야, 불 나갔다. 아니, 그런 일도 있었어. 별놈의 일이 다 있어요. 이게 다녀보면. 그렇게 해서 아침에 그 늦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7시쯤 아침 햇살 같은 걸 한번 먹어. 그리고 탁발을 몇 시쯤 나가냐면 한 10시쯤 나갑니다. 제가 그 시간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 양반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시간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절은 산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인도 가보시면 알지만 산도 없어요. 산 자체가 없어. 산 자체가 없어. 산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의 위치는 마을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마을 외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게 탁발을 절에서 밥을 해먹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절에서 밥을 해먹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계종이 되게 재밌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되게 웃기는 건데 정부하고 마찰이 빚으면 산문을 폐쇄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해. 그게 밥을 해먹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탁발을 나가면 불가능하지. 폐쇄를 하면 죽는데 사람이 죽는데. 그래서 탁발 거리라는 게 있어요. 탁발과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됐는지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거랑 달라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금강경에도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 안으로 차례로 걸식을 하고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서 공양을 드신 뒤에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은 다음에 자리를 앉았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탁발을 나가서 그 자리에서 먹는 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먹는 팀도 있었다니까. 그거는 절같이 이렇게 하나의 시설이 없는 팀들, 그냥 유행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이나교는 절에 대한 게 없어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다닙니다. 이렇게. 마치 물처럼 계속 흘러다니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절은 이제 주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단체로 이렇게 먹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일찍 갈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밥을 할 때 가야 되니까. 언제 탁발을 하러 가야 되냐면 음식이 조리된 직후 2번 음식을 줍니다. 인도 사람들은 2번 음식을 줘요. 한 번은 내가 아직 먹기 전에 내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돌아야 돼. 그리고 내가 밥을 먹고 난 뒤에는 거지들이 돕니다. 그때는 남은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렇게 주는 문화가 가능한 거는 인도가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인도는 이모작 삼모작 가능하고 동남아시아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좀 게을르죠. 왜냐하면 더워서 그래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인도 개 보면 우리나라 개하고는 질이 다르다. 우리나라 개들은 굉장히 똘똘하고 추운 지역 개들이 다 똘똘합니다. 그리고 더운 지역 개들은 다 퍼져 있습니다. 1년 내도록 복날이야. 개도 미친다. 개도 미쳐. 닭도 미칠걸요? 개가 땀샘이 없어요. 여기에 몸에. 이 코트잖아. 개털 입고 있잖아요. 여기 땀샘이 없어요. 그래서 발바닥하고 그 다음에 입 밖에는 열을 배출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열이 차면 모든 동물은 다운됩니다. 이게 정지돼 버려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저런 감기나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열이 올라가면 무조건 열부터 내리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병원 치료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열 차면 찢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오시고 뭐고 다 가위로다가 다 날려버려요. 병원 가보시면 아세요. 그리고도 열이 안 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얼음물에 집어넣어버려요. 아니 그게 치료라니까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열부터 떨어뜨려야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열 문제 때문에 더우니까 사람이 게을러져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인도는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이모작 삼모작에 관해서 먹을 게 지천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기근 든다는 얘기가 생각보다 적어요. 조선시대나 이런 기록에 보면 기근이 아주 주기적으로 생각보다 자주 듭니다. 이 동네는. 근데 비만 많이 오면 사실 그게 기근이 별게 없어요. 왜냐하면 더운데 더우면 식물은 잘 자라잖아요. 그리고 걔네는 고온 다습 기후니까 물론 굉장히 취약한 게 있죠. 이렇게 딱 보면 뭐가 취약할 것 같아요? 고온 다습에다가 더워. 아니 고온이 더운 거구나. 자, 그럼 식물은 좋아. 근데 뭐 어떤 부분에서 가장 취약하죠? 병이잖아, 병. 그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태풍 불고 나서 안 그러면 우기 끝나고 나면 우기는 아니고 저 장마 끝나고 나면 이제 수인성 질병들이 돌까봐 방역을 하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소독차 돌아다니고. 근데 걔네가 계속 덥다고 생각하면 게다가 습도가 높고 계속 더우면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죠. 그리고 이런 게 전염병으로 한번 돌면 훅 가잖아. 그냥 뭐 코로나 이런 건 유도 아니고 진짜 뭐 쫙 갈 거야.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음식을 저장한다는 개념이 얘네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식자재는 많고 저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운 데서는 땅 파고 묻을 수도 없어. 힘들어. 그냥 버리면 잘못하면 질병이 생기고. 그래서 가지고 가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를 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걸식이라고 하는 게 얻어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먹던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해. 그렇게 해서 그걸 주고 그 다음에 뭐하고 똑같은 건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뭐 김치를 담근다거나 뭘 이렇게 했을 때 자식이 자취하고 있으면 그거를 좀 더 해가지고 내가 저걸 좀 보내줘 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당신이 드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거를 그쪽으로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까? 그래 농사 짓지 말라는 누가 그 얘기 하던데 취미로 농사 지으면 거지 같은 건 자기가 다 먹고 상태 괜찮은 건 다 택배값 만든대. 이게 사 먹는 것보다도 더 비싸고 거지 같은 건 자기가 다 먹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직접 재배했으니까 차마 못 버리는 거고 남을 줄 때는 그걸 주면 욕 먹을까 봐 줄 수가 없는 거고 이해가 되죠. 그건 뭐 해보면 이해가 되죠. 자기가 먹는 음식 중에서 일부를 딱 이렇게 세이브를 해놓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그때 돌아야 돼. 그 시간에. 예. 그래서 그 시간 정도를 맞추려면 보통 절에서 아마 한 30분 정도 거리 정도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30분이라 그래도 되게 안 먼 거리입니다. 가까운 30분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율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구는 땀을 흘리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조항인데 나 그거 너무 좋아. 그래 나 율장대로 사는 거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 나 다 꽂혀 있잖아. 그래서 원주 스님 이런 분들은 비구가 아니야. 참회해야 돼. 이렇게는 못 살아. 율장대로 하면 땀을 흘리면 안 돼. 그것도 40도에서 55도까지도 올라가는 데서 그렇게 땀을 흘리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굉장히 천천히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0분 정도 걸어도 실제로는 얼마 안 갔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님들이 운동 부족에 걸렸을 거다. 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 그게 매장을 많이 해놨으면 그게 옛날에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이거를 다 연구를 할 건데 다 화장을 해놓는 바람에 그게 안 남네. 아깝이.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사람만 궁금한가? 그래서 생각보다 얼마 멀리 안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고 거기서 음식을 받아서 와야죠. 와서 먹는 게 끝나는 시간이 12시 이전이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싸움이 붙어요. 이게 대박 싸움이 붙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뒤에 엄청난 싸움이 붙어.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먹잖아요. 손으로 먹는다는 뜻이 뭐냐면 뜨거운 음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더우니까. 청국장 이런 거 손으로 못 먹잖아. 우리나라 음식은 뜨거운 게 굉장히 많죠. 뚝배기가 그게 굉장히 재밌는 그릇이거든요. 저는 뚝배기를 진짜 싫어합니다. 왜? 더럽게 지저분하거든 그거에.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뚝배기 있으면 그냥 물을 넣고 한번 불 위에다 끓여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나오나. 뚝배기, 옹기 이런 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오만 세균들이 다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 안쪽에. 아니고 그릇 속에. 그래서 장 담글 때 그냥 담그는 게 아니고 예전에 불로다가 소독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게 소독을 했죠. 소독을 안 하면 장이 쉽게 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옹기 안에서 세균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깨졌을 때 한번 봐봐. 뚝배기 좀 오래 쓴 거 있으면 한번 깨봐. 그 사이가 어떤가. 그리고 찻잔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그 찻잔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가세요 라고 할 때 금간 찻잔 쓰지 마. 두 종류의 찻잔이 있거든요. 금이 이렇게 잔금이 쫙 한 찻잔이 있고 맨도로만 찻잔이 있어요. 아니 진짜 금이 같다는 게 아니고 도자기가 이렇게 거북무늬 같이 이렇게 탁 그런 게 다 거지 같은 찻잔이에요. 거기 보면 색깔이 이뻐요. 야 그게 때국물이야 때국물. 어떤 놈이 입댔는지도 몰라. 그런 뜨거운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동네는 추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도는 뜨거운 음식이 없어. 그러니까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밥도 뜨겁잖아.
야, 청국장만 뜨거운 게 아니고 밥도 더럽게 뜨거워요. 그래서 이게 열과 관련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찬 음식을 주로 먹는 거고, 그래서 닭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처럼 그냥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려고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남기면 이 사람들도 피곤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는 게 좋은 거고, 음식은 풍부했어요. 인도도 기근이 드는 적이 있어요. 기근이 드는 적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걔네는 기후 자체가 아무튼 농사 짓는 데는 짱이에요. 그리고 12시 이전에는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무슨 싸움이 벌어졌냐면 그 얘기까지만 해드리고 끝낼게요. 밥을 먹는데 12시가 딱 됐어. 그러면 숟가락을 놔야 되냐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농구 같은 경우는 버저비터라 그래서 휘슬이 불었을 때 던진 게 들어가면 슛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내 손을 떠나면 돼. 그러니까 심판이 시간이 딱 돼갖고 삑 불었는데 그때 내가 손만 띄면 돼. 그걸 버저비터라고 하거든. 그것 때문에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미친 척하고 던졌는데 3점 슛이 들어갔어. 그래서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있어.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농구 몰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정해줘서 먹던 거는 마저 먹게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숟가락을 놔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져요.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합리적일 것 같아?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정확한 시계가 없어. 해시계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누구는 12시래. 근데 먹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그림자를 자세히 봐. 55분이잖아.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요즘은 시간이 정확해졌어요. 그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바뀐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계를 차고 다닐 때는, 예전에는 시계 차고 다녔잖아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시계를 차고 다녔잖아요. 그렇게 차고 다녔을 때는 사실 시간이 지각각이었었어.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성지순례나 외국에 나가면 가이드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시계를 돌립니다. 이거부터 시작했어.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쓰니까 지가 그냥 잡으면 지가 맞추죠. 거기 시간에 맞춰서. 아니 맞잖아. 자동으로. 왜냐하면 가이드 입장에서는 시간이 안 맞으면 한 사람이 누락돼 버리면 굉장히 곤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계가 정확해졌어요. 그러니까 5분 차이도 안 나.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일률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해시계 쓸 때 생각을 해봐. 해시계 듣기만 해도 깝깝하다. 한 30분을 우기면 될 것 같은데? 30분 정도는? 야 시간 안 됐어.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는 먹게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먹게 해줄까? 그런데 또 재밌는 논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의 다 먹은 게 아니고 한 숟가락 떴다. 이제 한 숟가락. 시작했다. 그럼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 양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는 100번 씹어서 먹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음식은 100번 씹으래.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12시 59분에 한 숟가락 떴으면 이 사람은 1시간 먹어.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야? 사실은 이런 거를 어떻게 판단해서 규정할까가 율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율장이 재밌고 되게 잘어. 좀 싫었다고. 그러니까 법하고 비슷해요, 이게. 법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요즘 계속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촉법소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촉법소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14살 이하면 살인을 해도 형사처벌을 안 받아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의 범죄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면 애들이 예전에는 14살 하면 우리 때만 하더라도 애가 좀 어리했거든.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이랬는데 요즘 14살이면 애가 굉장히 빠르지. 아니 그렇잖아요.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훨씬 빨라졌는데 마지막 철은 30이 넘어도 안 들어.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제 나이 때 난 시집가서 애가 둘이었는데. 아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엄마 용돈 줘 이러는데 내가 저 나이 때 내가 애가 둘이었어. 막 갑자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13세로 낮추면 어떠냐? 그럼 또 경계에 문제가 있겠지. 그럼 그걸 없애면 어떠냐? 그러면 이제 또 애들이 뭘 알겠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제도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 금을 타고 가면.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유 저런 걸 추접스럽게 뭘 저렇게 쪼밀쪼밀하게 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또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닭발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